가장 중요한 게 카다로그예요. 근데 카다로그를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카다로그 깨끗하면 사업을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도 다시 카다로그를 중요하게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다로그 한 개만 가지고 SP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을 봤어요. 저는 너무 여기 제품들이 생소하잖아요. 말들 이름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걸 저는 이름 외우고 가격 외우고 페이지 수 외우고 그다음에 성분 이런 거는 다 못 외워서 근데 어떻게 먹지? 왜 먹지? 누가 먹으면 좋지?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지? 이런 것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적어가지고 페이지 수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먹을 사람 먹고 아니면은 뭐 캐시백 관심 있는 사람도 캐시백 이야기해주고 저는 그렇게 가볍게 했거든요. 그리고 카다로그에 보면 사업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 할 수 있게 PV, 그다음 농장 설명, 그다음에 뭐 포인트 설명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카다로그를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러거든요. 요즘에 있잖아요. 저 조금 이렇게 PV 매출이 안 올라요. 그러면 카다로그 어디 있어요? 이제 물어보면 집에 있어요. 카다로그가. 내가 오프라인 이렇게 가게에 있잖아요. 가게가 이게 있어가지고 자영업을 하지만 저희는 무점포 사업이기 때문에 카다로그 들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노출을 할 건데 제품책이 나와서 제가 제품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세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주면 너무 헷갈려. 이게 안에 간단한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헷갈려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한테 또 어렵게 이야기한다? 내가 공부를 어렵게 하고 소비자한테 어렵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나 어려워서 안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또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정보만 준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그냥 책으로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카다로그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맡은 주어진 시간 20분이라서 중요한 제품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뭐 자기 관리를 위해서 먹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식품이 중요 제품이 5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잖아요. 한꺼번에 묶어놔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더 싸겠죠? 가격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단일 제품을 먹잖아요. 비타민 C.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비타민이면 비타민이지 비타민 C인지 B인지 A인지 구분을 잘 못해. 그냥 비타민 좀 한 개 주세요. 요즘 비타민 먹어야 되는 거 정도는 알거든. 그런 정보 정도는 알거든. 우리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비타민이 필요해라는 건 알지만 무슨 비타민이 어디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는 무조건 종합 비타민을 먼저 권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문진을 하잖아요. 의사가 하듯이 문진을 하죠. 그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불편한 데 좀 없어요? 불편한 데 아픈 데는 없을 수 있지만 피곤하거나 아니 아침에 못 일어나거나 금방 지치거나 피부가 칙칙하거나 아니면 늘 감기가 빨리 걸리거나 저처럼 좀 목이 안 돌아오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들어보고 나서 그러면 당신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 모든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동안 건강 관리를 안 했는데 그 한 부분이 안 좋은 게 그 부분만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 목 아프니까 비타민C만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내 몸의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고 나서 그때 내가 중점 좀 집중해서 먹어야 되는 비타민을 먹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건강관리를 안 한 사람은 종합 비타민을 권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훨씬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싸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격이 부담되는데요? 라고 하면 한 통을 사서 하루에 한 번만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2달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종합 비타민을 권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비싼데요? 라고 하지만 저희가 따지고 보면 요즘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얼마요?
싼 데는 2,000원, 뭐 2,600원, 조금 비싼 데는 5,000원, 7,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는 곳은 7,000원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하루에 2,600원이면 아침 저녁 하루의 건강 관리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늘 우리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사니까 이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거 차분해도 피곤하고, 뭐 보약 같은 거 한약 같은 거 먹어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다 영양소 부족이라는 거지. 애들이 짜증내고 엄마가 짜증내고 이런 것도 다 보면 영양소 부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먹임을 보내준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세로라씨인데, 왜 두 번째 아세로라씨냐?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타민 C가 없어서 아세로라씨라는 비타민 C를 따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C,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서 어떤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해독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독하는 역할을, 우리는 늘 독소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사실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 에너지를 쓰면 부산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가 가면 배기가스가 생기잖아요. 연탄이 불을 이렇게 열을 내면 재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해독해주는, 강하게 해독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면역이에요. 면역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타민 C가 하는데, 나는 비타민 C를 기본량만 먹었어. 그런데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아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니 안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비타민 C 그 조금 먹은 게 그나마 그런 일들을 해버리고 나면 내 몸을 지키는 힘은 없는 거야, 비타민 C는. 그래서 비타민 C는 쓰고 넘치고 넘쳐나도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뭐 보약이나 한약이나 어떤 영양제나 어떤 좋은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먹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영양제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다 하고 나서 100% 배설이 다 되는, 이게 100%다 배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좋은 일을 내 영향을 미치고 나서도 내 몸에 찌꺼기가 남아있다거나 부산물이 남아있어 버리면 차라리 안 먹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 비타민, 타사 비타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합성 비타민,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들은 그런 부산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비타민 C 그거 조금 피부 좋게 하려고,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 조금 이렇게 조금 해소하고 피곤하는 거 조금 덜 피곤하게 하려고 먹었지만, 다른 장기나 다른 안 좋은 일들도 많이 해버리니까 사실은 합성 비타민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항산화 물질,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산화라는 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늙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늙는 걸 또 막아주고, 쓰고 넘치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피부도 좋아지고 장벽도 좋아지고 혈관에 탄력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쓰고 넘쳐야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기미가 좀 많으면 이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구나, 비타민 C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탄력이 없으면 이 사람 비타민 C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벌써 이미 기미까지 생긴 정도면 이미 내 몸에서 해독하는 물질, 방어하는 면역 물질 이런 것도 이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병원에 가면 이미 혈압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혈당 체크를 해요. 우리나라 탄수화물 주식으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혈당이 늘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뇨 위험성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혈당 체크를 하는데, 외국에 가면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외국 사람들도 뚱뚱하고 건강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식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뭘 하냐, 당뇨 이런 거는 잘 없어. 그런데 뭘 하냐면은 비타민 C, 내 몸에서 있는 비타민 C 함유량을 검사를 한다는 거지. 얼마만큼 이 사람이 건강한지, 그 척도는 비타민 C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비타민 C는 이미
상시적으로 상비약처럼 상비 비타민처럼 먹는 거죠. 센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센 거 먹고 비타민C 이렇게 먹는 거 이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C가 너무 중요해서 많이 먹어도 사실 우리는 지금 부족해. 왜냐하면 몸에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안 만들어지는데 먹어도 부족한데 정량만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치 하루 필요량 기준량이 200m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처럼 뭐 어떤 좀 몸이 피곤할 것 같다, 감기가 올 것 같다 할 때는 좀 고용량을 먹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내 몸이 이미 지금 지쳐있거나 할 때는 사실 그것도 힘을 발휘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기고 또 하나는 칼메티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권하는 제품이에요. 아세로라 C보다 저는 칼메티를 더 많이 권해요. 너무 칼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칼슘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한테 권하냐면은 이런 사람은 임산부. 여러분들 칼슘은 누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보면 학생들이만 먹어야 될 것 같잖아. 청소년들 왜? 키 커야 되니까. 왜 청소년들 막 키 커야 되는데 왜 청소년들이 키 크는데 칼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뼈에 칼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로 임산부가 먹어야 되는 건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살도 뼈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사실은 칼슘하고 단백질이 사실 주 원료란 말이에요. 근데 칼슘을 엄마가 안 먹어주면 엄마 몸에 있는 칼슘을 가지고 나가요. 어느 정도냐면 10달 동안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11년치 정도의 칼슘을 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출산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출산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뼈실이다. 그 두꺼운 내복 입어라. 따뜻한 데 있어라. 그다음 통풍 온다. 이실이다. 충치 온다. 막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냥 칼슘 부족하니까. 그리고 칼슘이 그런데도 엄마가 어떻게 엄마 거를 가지고 가서 애가 칼슘 이렇게 애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아이는 크면서 골연화증이나 이렇게 다리 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애가 충분히 칼슘이 뼈대는 만들어졌지만 속은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골연화증 같은 거 생기면 엄마는 많이 업어서 그렇다고 막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업으면 팔자락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뼈가 튼튼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칼슘을 충분히 못 먹어주는 애들은요 태어나면 이빨이 늦게 나요. 그리고 충치가 잘 생겨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요. 또 초등학교 가서는 요즘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어머 선생님 있잖아요. 쟤는 칼슘 부족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산만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를 닮아서 산만하고 걔 성격이 잘못해서 산만한 게 아니라 칼슘 부족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임신했을 때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또 칼슘은 어디에 중요하냐면 뒷장에도 나오지만은 요즘에 장이 다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을 막 먹어요. 왜 장이 안 좋냐면 식생활도 안 좋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고 학생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장 운동을 못 하는 거야. 장은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장이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엄마들은 조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조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장을 이렇게 운동을 필요 없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은 이렇게 있으면서 장에는 장벽에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장벽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가 않아요. 장벽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 먹는 거야. 조금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높은 걸 먹잖아요. 먹기도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아요. 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칼로리를 유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이제 장은 있는데 음식물이 작으니까 장벽을 쳐주지 않아서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요즘에는 이게 근육이 약해가지고 장이 쪼그렸다 폈다 하는 힘이 없는 거야. 좀 힘있게 해서 밀어내줄 건데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쪼그렸다 폈다. 그래서 장 운동이 유산균을 먹어도 식이섬유를 먹어도 그래도 장이 개선이 안 되면 칼맥들을 같이 먹는 게 진짜 좋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가 막 근육이 막 빳빳하게 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막 다리도 주무르고 근육이 뛰고 오려면 이제 지금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풍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풍 걸린다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자꾸 눈 밑이 떨리면 그러니까 눈 위에도 떨려 나중에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권해주잖아요. 칼맥들 권해주면 벌써 2,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그 일시적인 거는 사라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칼슘, 칼슘은 99%는 뼈를 형성하는데 쓰인다고 했죠. 하지만 그 1%는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또 칼슘,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 중에 큰 역할에 근육 수축 위안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심장 근육도 큰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육이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죽었다 폈다 죽었다 폈다 수축 위안을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이 충분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심장이 힘을 못 써서 조금씩 하는 거야. 이렇게 펌프질을. 그럼 우리 몸은 어때요? 몇만 킬로? 우리 몸은 이 지구 두 바퀴 12만 6천 킬로. 그러면은 그게 40분 안에 한 바퀴를 혈관이 돌거든.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겠어요? 그 다 연결돼 있어. 그것도. 그래서 어느 한 군데 혈관만 안 좋다거나 아니 심장 힘을 펌프질을 세게 못 해주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눈밑이 얇잖아 혈관이. 이런 데서 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혈액이 탁해져도 눈 밑에서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눈가에 이렇게 이런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혈관이 좋고 안 좋고 심장이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칼맥진은 100% 많은 사람들. 또 특히나 또 이제 저희 나이 조금 지나면 갱년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은요 50대 정도 돼가지고 50대 정도 돼서 이제 뭐 골다공증 검사 이런 걸 받아요. 의료보험조합에서 뭐 건강검진 해가지고 그 골다공증이 없대. 웬만큼 뼈에다 구멍이 나지 않고서는 골다공증 수치가 위험 수치가 안 나옵니다. 위험 수치 안 웬만큼 구멍이 나지 않고서는. 그런데 구멍이 또 내가 느낄 정도면은 일단 몸이 좀 아파요. 이런 손가락 같은 거 아프거든요 끝까지. 근데 안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갱년기가 딱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정말 짧은 속도로 짧은 기간에 골다공증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이게 뼛속에 있는 칼슘을 못 빠져나가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칼슘이 확 빠져나가 버려요. 순간 이 뼈가 튼실하지 못하면 칼슘이 부족하지 못하면 특히나. 그런데 이 뼈에서 나오는 이 칼슘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무겁기 때문에 혈액에 딱 쌓이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호르몬이 물론 그런 지방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게 뭐 이게 고지혈증의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 안 생기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딱 갱년기 접어들면 그런 역할도 안 해주고 또 칼슘도 빠져나와서 혈액을 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50대 넘어가지고 당뇨나 또 심혈관계 질환이 확 갑자기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50대 돼가지고 나 필요하니까 칼슘 먹어야지 단백질 먹어야지 해서 안 돼요 이미. 그래서 30대 40대에 꾸준히 먹어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리고요 이제 비타민 B 플러스라고 이스트비라는 게 있어요. 효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 내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한 7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의 자녀에게 딱 한 가지 제품을 권하면 비타민을 권하면 뭘 권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비타민 D였대요. 비타민 D. 비타민 D 알죠? 우리 제품에도 비타민 D가 하나 나왔잖아요. 원래는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심각해진 거지 사실은. 너무 필요하게 된 거죠. 햇빛을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식품으로도 잘 섭취가 안 되니까 했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사실은 조금만 필요한 건데 이 비타민 B군, 비스트 B, 비타민 B 플러스라고 하는 비타민 B군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식단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대요. 비타민 B군이. 그래서 옛날보다 밥그릇은 작아졌는데 살이 찐대. 비만 인구는 늘었대. 왜냐하면 이 먹은 걸 에너지로 못 바꿔주니까 에너지로 못 바뀐 나머지 이거 우리 뭐죠? 이 영양소 음식물은
이게 잉여 에너지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피곤하고 먹었는데 피곤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효소나 효모나 이런 것들 부족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5분만 딱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간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간은 효모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B군이 이게